자, 이동훈 차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준비하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어제 또 이벤트가 분명히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미팅을 한 IT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두 번째 만남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는 아마 합종연행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최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들 간의 이제 결합 또 이제 그 어떤 업무 제휴 이런 것들이 뭐 이제는 아주 일반화돼 있는데 그것이 그냥 뭐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의 대기업들끼리의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이제 다반사로 나타난다는 거고요. 네. 뭐 이미 어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남해양연구소 가장 중요한 현대차의 어떤 핵심입니다. 그 R&D 분야의 핵심인 남해양연구소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2차 회동을 하면서 배터리 협력에 대한 본격화. 더 나아가서 이제 어제 어떤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. 이제 K 배터리가 아니고 K 뭐라고 하죠? 그 모빌리티, 네. K 모빌리티 동맹이다.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.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카. 그렇죠. 네, 이런 이제 뭐 개념으로. 단순히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뭐 LG라든가 SK까지 지금 다 만났잖아요. 지금 이제 그렇죠. 이제 오너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좀 이제 범위를 넓혀서 동력이라고 하는 2차 전지와 그다음에 그렇습니다. 브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전장도 같이. 그러니까 뭐 여기 진행할 반도체, 배터리, 뭐 전장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. 그야말로 이제 AI라든가 이런 거에 다 네. 결합을 하는 이러한 분야의 확대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단순히 이제 이러한 뭐 자동차 뭐 전장뿐만이 아니라 어제 또 하나 뉴스가 이제 네이버가 SM에 대한 투자를 그렇죠. 추진하겠다. 이게 이제 1,000억 규모인데 사실 YG에는 이미 투자를 했어요. 네. YG에는 이미 이전에 투자를 했었고 이제는 SM까지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컨텐츠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그 플랫폼과 결합하는 이런 이런 시너지,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와 플랫폼의 결합이죠. 이미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는 뭐 이런 라이브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아티스트들 이런 거 갖다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. 브이로그라든가 이런 거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거를 좀 더 확장을 시키고 뭔가 컨텐츠를 이런 부분들 뭐 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는 최근에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동맹을 맺었고 됐죠. 그리고 카카오하고 한국투자가 동맹을 맺었습니다. 이게 금융 플랫폼의 연합입니다. 그야말로 이게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뭔가 금융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지금 글로벌로 봐서도 완성차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들의 동맹은 이미 다 지금 뭐 아주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업체와 컨텐츠 업체의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.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.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뭐 이제 이런 글로벌 상황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네.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죠. 그리고 또한 시장을 확대시키는 이러한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. 지금 어차피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언택트가 시장의 그 어떤 하나의 화두가 되고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이러한 기업끼리의 결합은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벤트이자 어떤 하나의 어떤 기류가 될 거예요. 아마 시류가 될 것이고. 근데 저렇게 회동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이제 상징적이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의 축이 있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테슬라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. 실적이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S&P 500에 편입이 되느냐의 이슈인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현재 시가총액이 미국 내에서는 12번째 높더라고요. 한 2,800억 달러 정도 되니까. 근데 이게 테슬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S&P 500 중에 499개를 팔든지 조절을 또 해야 된다고 해요.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죠. 그렇죠. 예, 그런 맞습니다. 이벤트들이 있는데 예. 요걸 조금 한번 이 그룹사들의 우리나라의 위기의식과 합정연행을 하게 되는 동인이니까 이것도 그렇죠. 한번 같이 풀어주시죠. 네, 그렇죠. 뭐 이제 결국 이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컨텐츠 쪽에서는 넷플릭스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네. 뭐 아마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어차피 글로벌 지금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결국 이거는 뭐 단순히 위기의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뭔가 합종연행을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속도도 빨라지고 규모도 커지고 더 나가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뭐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. 일정 기업의 어떤 부문끼리는 아예
따로 띄어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드는 거죠. 뭐 합작을 떠나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앞에서 이제 테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그 융복합의 시대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플랫폼 또 이제 컨텐츠 결국 또 이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러한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. 계속 이건 뭐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고 그냥 쭉 네. 가져가야 되는 거죠. 앞으로 이제 뭐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좀 밀리면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이건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조이시티입니까? 그건 아니고요. 오늘은 뭐 저는 계속해서 좀 플랫폼 콘텐츠 기업들을 좀 계속해서 좀 조이시티가 눈여겨보도록 어제 또 이벤트가 나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디즈니 IP를 네, 이용해서 그랬죠. 뭐, 네.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큰 틀을 잡는 건 좋지만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저희가 구체화된 좁혀가 나갈 의미가 좀 필요해서 예. 제가 생뚱맞게 하나 더 여쭤봤고 좀 이따가 이제 하나 더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신민영 아나운서 잠깐 갔다가 어제 특징주 그리고 또 지금 상위로 랭크되는 기업들 먼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